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승계조합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조합원이나 승계조합원은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적법상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조합원이 되고 또 분양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그러한 법적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라면 원조합원 승계조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입주권 상태에서 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신축주택이 준공된 상태에서도 또 매매할 수 있을 때 과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취득 시기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통합이 돼서 그동안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적으로 따로따로 놀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보다 이게 한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 29일 이전에는 재개발 사업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정했지만 재건축 사업은 사업 계획 승인일이 이제 입주권 이제 취득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6월 6일부터 2005년도 5월 30일까지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입주권 취득 시기가 됐고요.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시의 인가일이 이제 입주권 취득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5월 30일 이후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똑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입주권 취득 시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승계조합원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승계조합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세를 정할 때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구가 2011년도 11월 15일이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입니다. 이런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이렇게 정했지만은 당시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불황에 따라서 이게 관리처분 인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 입주권 취득 시기가 되는 거고요. 또 입주권 취득 시기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하더라도 건물은 또 그대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양도세를 문의를 오신 분이 계시는데, 자,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 11월 15일입니다. 2009년도에 사셨어요. 그래서 보유가 2년이 됐으면 비과세가 됐을 텐데 보유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본 그 세무사 쪽에서는 양도세가 1,400만 원이 나온다고 자기가 이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봐 달라 해서 이제 직접 그 세무서에 전화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는 떨어졌지만 현재 건물은 철거가 안 되고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양도세가 1,400만 원이라는 거는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입주해 살았느냐. 그래서 여기 계약서 내용들 했습니다. 세입자한테 제가 그러면 그 주민등록 원초번호 하나 띄워달래서 이걸 팩스로 놓아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만 팩스로 보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팩스로 보냈더니 종전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가 아닌 비과세다. 그래서 1,400만 원을 이제 절세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이 철거됐느냐 안 철거됐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게 또 되냐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되면은 건물의 철거는 안 됐지만 하나의 권리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취득세가 또 달라집니다. 먼저는 주택과 토지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일단 건물이 철거는 안 됐지만은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인정해서 지방세죠. 지방세 쪽에서는 취득세를 토지
기준에서 4.3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면서 이 주택으로다 취득세를 소개했다가 법무사가 구청 가서 취득세를 띨지게 이거는 주택이 부동산이 아닌 이거 권리다, 토지다. 토지는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가 4.3%다 해가지고 매 마찰이 종종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입주권을 꼭 뭐 이 무주택자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는 게 있죠.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과세를 받느냐? 그거를 이제 입주권하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1가구 2주택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에서 뭐 불편하던가 아니면 식구가 늘어나서 큰 집을 산다든가 할 적에 그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간격이 종전주택하고 신규 취득주택하고 갭이 1년은 차이가 나야 됩니다. 1년이 차이 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받습니다. 그렇듯이 입주권도 똑같은 주택으로 봐서 거기에 형평성에 맞춰서 3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 줍니다. 자, 내가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 기존 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이게 비과세를 받습니다. 또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비과세를 받습니다.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왜 3년 경과가 됐을 때 비과세 받느냐? 이때는 실입주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실입주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이 완공이 됐습니다. 자, 주택이 완공된 상태에서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은 비과세를 받습니다. 근데 2년이 경과가 됐다.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죠. 그러니까 원래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 형평성에 맞춰서 여기도 비과세 해주는데 이게 여기는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준다. 이거는 실입주자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해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수요, 아까 3년 경과가 됐지만은 그 비과세 해주는 이유가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해 주는데, 그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뭐냐? 이 요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등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이게 최대 기간이니까 이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갈 수가 있겠다 보는 거죠. 2년 이내에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이때도 이걸 비과세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등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취약이나 근무상 형평, 질병, 요양 등 요새는 또 하나 생겼죠. 학폭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크다 보니까 학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대들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제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살찌게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입주권을 사야지, 주택이 2개나 이상이 된 상태에서 사면은 요건을 안 쳐준다는 얘기죠. 이상만 보유하면은 비과세를 해줬는데 조정대상 지역이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가 일반 분양이 한 1000여 세대가 됐었죠. 그때가 2017년
6월 9일날 분양을 해가지고 2017년 6월 27, 28, 29일 그때에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 계약할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계약을 했으면은 2년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입주자 대출을 안 받고 전세를 놓고서 그 전세금으로 입주자 잔금을 치르고 2년 끝나고 나서 매매가 되면 비과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입주자가 당시에 조정이었다. 지금 조정이 풀렸다. 그러더라도 이게 매입할 당시에 분양할 계약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체주택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